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쌍수르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전에는 제가 그란폰도라고 하는 이 자전거 대회거든요. 아주 먼 거리를 이제 그냥 이동을 하는 그런 자전거인데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완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의 대회였어요. 그란폰도라는 단어 자체가 위대한 여정이라는 이런 뜻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야, 이 거리를 내가 혼자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과 그걸 완주했을 때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세계 3대 그란폰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돌로미티 지방에서 진행되는 마라토나 돌로미티라고 불리는데, 그 대회를 다녀와서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란폰도도 사실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란폰도라는 게 어찌됐든 자전거를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동네의 또 경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면 재밌지 않을까? 성수야 정신 차려, 가면 재밌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그 어떤 국내 자전거 대회도 저는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마음은 그냥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나중에 또 다른 해외 그란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나가볼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 대회는 이렇게 좀 구미가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내 그란폰도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나 한계점, 그런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란폰도 대회를 지금도 볼 때마다 항상 매진인 걸 보면서 아, 이건 나만 불편했던 건가? 내가 자세를 고쳐 앉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겸허히 또 제가 받아들여야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과 좀 위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댓글 쓰기가 조금 그러시다면 그냥 살포시 구독만 살짝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내 그란폰도 대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불편한 점은 도로 통제의 미흡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란폰도 왜 나갑니까?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삼척도, 설악도, 영주도 그 근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 그 지역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 자전거를 타러 가는 것은 누군가가 야, 너 여기서 자전거 타보고 싶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 다 막아줄 테니까 너 한번 가서 타봐. 여기 이런 산들이 있고 그 산들 이런 경치를 가지고 있거든? 너 굉장히 마음에 들걸? 한번 가서 타봐. 우리가 문 닫아줄 테니까 라고 해서 온 거잖아요, 사실. 뭐 돌산령, 뭐 조침령? 좋아. 뭐 이런 거 난 사실 잘 모르니까 오케이, 여기 예쁘다니까 한번 가볼게. 좋아요. 얼마 내면 되죠? 그러면서 그에 수반되는 그런 통제에 관련된 그런 인력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도로 통제가 그렇게 잘 된 대회를, 와, 이 대회는 정말 도로 통제 완벽했다, 정말 위협을 단 한순간도 느낀 적이 없다 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대회를 보셨다면, 그리고 경험해 보셨다면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아, 여기 가면 진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구나, 이 그란폰도는 꼭 가봐야겠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다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찌됐든 차도를 이용하면서 여긴 차가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다들 무의식 속에 가지고 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차가 다니는 공도에서 달리는 것보다 조금 더 경계를 내려놓고 타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고 이러면 그 사건에 대한 불안감이 평소보다 훨씬 커집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이제부터는 계속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경치를 즐기기보다는 주변 도로 상황을 더 많이 의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코스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코스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한테 남산 가는 길 지도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잖아요, 사실. 이 내리막 끝에 이게 3거리인지 4거리인지 원형 로터리인지 신호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통제를 믿고 이제껏 그 코스 파일 주어졌던 거, 이런 것들을 믿고 가지만, 아무리 코스 파일이 주어졌어도 그 코스 파일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코스 파일에서는 그냥 4거리처럼 나왔는데 그게 원형 로터리일 수도 있고요. 그 원형 로터리의 그런 직경에 따라서 도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정보가 주어지면 질수록 점점 더 이 참가자들은 더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아쉽게도 정말 오래전에 그란폰도 참석을 멈춰서 그런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코스 파일이 있기는 한데 그건 가민이나 와후 같은 그런 사이클링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모두가 그 대회에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코스 파일 저희가 드렸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코스 파일을 읽을 리더기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저 그 길마다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큰 흐름을 따라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데, 도로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도로의 그런 방향 지시, 안내요원분들이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그 도로 통제 잘못돼가지고 도로 방향 잘못 잡아져가지고 길 잃어버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누군가는 또 곧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건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능력에 기대면서 지금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마음 편하게 여기 즐기러 왔다고, 이 풍경을 즐기러 온 거라고. 근데 그 도로 통제가 안 됐을 때 그 막막함,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치를 즐길 수 없으니 그러면 나는 굳이 돈 내고 여기 타지 않겠다. 그냥 내가 스스로 코스 공부해가지고 내가 코스 짜서 내가 나중에 혼자 타러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회 운영 조직의 그 미숙함 같은 건데요. 자전거 그란폰도 대회들은 정말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왜냐면 긴 거리를 타고 어떤 수준의 라이더가 오는지 그 평균치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출발해서 최대한 여유롭게 시간을 할당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천년만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평소에 차들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도로를 쓰던 사람들에게 그 도로를 돌려드려야 돼요. 감사히 잘 썼습니다 하고 이제는 편하게 원래대로 일상생활을 하세요라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출발 시간이 정확했던 적도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5분씩 10분씩 지연이 되고, 아무래도 출발하는 그 팩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줄 서서 지금 가려고 스타팅 포인트부터 줄을 막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출발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뒤쪽입니다. 막 30분씩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회 시간 그 개념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란폰도 가면 여러분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화장실이 미어 터집니다. 정말 와, 이 사람들 다 여기 볼일 보러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물론 저 역시도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가긴 하지만 화장실이 정말 미어 터집니다. 막 나이키 오픈런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 대수는 이 인파를 위한 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몰리고 회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란폰도가 지금 뭐 1, 2회차도 아니고 지금 몇 회차씩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간이 화장실도 많이 비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런 삶의 수준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간이 화장실이 많이 비치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화장실이 늘었다고 느끼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결국 쓰긴 하지만 원래 있던 그런 잘 만들어진 쾌적한 화장실에 비해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간이 화장실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그들의 사정이고 나는 좀 아쉬웠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화장실 굉장히 좀 가려서 또 가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런지 여러모로 막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되게 예민해서 좋게 넘어가면 참 좋을 것들을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그란폰도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란폰도 나가는 거 다들 보면은 어느 보급소에서 뭐 맛있게 먹었는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어디 갔더니 뭐 도너츠를 주더라, 어디 갔더니 꽈배기를 주더라, 어디는 막 팥빙수도 주더라, 붕어빵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아 저기 그란폰도 가면 거기 맛있는 거 많이 준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와 여기는 보급이 참 풍족했다 라고 느끼는 것도 제가 근래 들어서 도사나 이런 데 사람들이 그런 그란폰도 후기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보급이 조금은 늘었나 보다 라는 생각할 여지 정도는 생긴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와 여기 보급은 진짜 황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돌로미티 그란폰은 워낙 거대한 그란폰도라서 그렇겠지만 세가프레도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려줍니다. 커피 머신 들고 와서 세가프레도 옷 입은 그런 약간 레드불걸 같은 언니들이 커피를 내려줘요. 자전거는 의뢰 커피와 함께 간다라는 그 개념을 진짜 명확하게 거기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급소마다의 특색도 정말 다양했고 뭔가 진짜 보급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 그란폰도는 보급을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챙겨가야 되는 약간의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가성비입니다. 우리가 참가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뭐 많게는 뭐 8만원 10만원까지도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사실 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받아도 저희 진짜 남는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 개인의 입장으로는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5만원으로 밖에서 혼자 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걸, 얼마나 비싼 걸 먹을 수 있는데 5만원으로 뭘 살래도 번듯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돈이에요. 5만원마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그란폰도 참가비는 매년 올라갑니다. 7만원, 8만원, 뭐 10만원, 11만원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회 참가 굿즈의 퀄리티예요. 참가 키트도 그렇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티셔츠 많이 주죠. 근데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이저 스포츠웨어 브랜드랑 이렇게 협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옷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뭐 나이키에서도 나오고 뭐 데상트, 뭐 아디다스, 언더아머 이런 데서 이제 스폰서로 들어가면서 그 티셔츠가 나오는데 퀄리티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자전거 대회는
왜 그러죠? 그냥 차라리 저지 안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 돈으로 딴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돈이면 사실 멀끔한 물통을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커스텀 물통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단가 나온지도 알고 있고, 하물며 물통도 괜찮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데 대회 굿즈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단 한 차례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돌로미티는 참가 굿즈가 막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저지 줬다. 저지 괜찮은 거 줬다. 거긴 저지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완주하고 나니까 샴페인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자축하라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역시 유럽이라 그런가? 와, 완주하면 샴페인 주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국내 자전거 그란폰도들은 참가했다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점에서 주는 굿즈들이 전혀 기념을 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제가 뭐 생각해본 몇몇 가지 굿즈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그란폰도 굿즈 이러면 좋겠다라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내가 돈 낸 만큼 뭔가를 되돌려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문성의 결여입니다. 이 자전거 대회를 누가 주최하나를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건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 입장으로선 꽤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언제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자전거 타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참가자들이 참가할 때마다 댓글로든 뭐 게시글로든 남기는 그런 피드백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여기 바닥 너무 미끄러워요. 대회 진행하기 전에 길 좀 조금만 더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미끄럽습니다. 차들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라이더들이 진심을 담아서 남긴 솔직한 피드백들이 생각보다 반영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면 그 문제가 또다시 또 발생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번 보면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그럼 갈 때마다 그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면 이거 왜 해야 되나? 굳이 여기 와서 저 모두가 약간 예견된 사고를 또 당하러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그 참가권도 처음에 사고 나서 이거 나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는데 했을 때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 그거 막 연예인 콘서트 티켓처럼 막 안표처럼 팔릴까봐 그러시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양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진짜 못 가는 일정이라고, 내가 어쩌다 보니 갑자기 급한 일정 때문에 그걸 못 가게 됐는데 그럼 티켓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이건 진행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1대1 매칭 시스템으로 해서 제가 이 티켓 이 사람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금액은 뭐 둘이서 뭐 알아서 하든 동, 아니면 그 돈을 그쪽에다가 다시 보내서 주최 측에서 이름 바뀌겠다는 분이 돈을 넣으면 그럼 그 돈만큼 다시 참가자에게 돌려주던가, 그런 식으로 손이 좀 많이 가긴 하겠지만 뭐 일정 기간까지 이렇게 뭐 교환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남의 일이라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방법도 좀 떠오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아예 반영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번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계속 이야기해보자가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거 굳이 얘기해야 돼? 그냥 안 가고 말지.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국내 그란폰도는 그렇게 좀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혹은 갈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대회를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자전거는 우르르 타고 가지? 나한테는 아무도 동의를 구한 적 없는데 저놈들 우리 동네 와가지고 쓰레기나 버리고 간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그란폰도 하러 가셔가지고 파워젤 진짜 많이 버리고 오십니다. 이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잘못한 거 맞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쪽 동네에서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자전거 타러 오라고 초대를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환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그냥 그래 타다 가, 조용히 타다 가, 그렇게 너무 쓰레기 버리지 말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들 길 틀어막고 나 지금 저기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솔직히 오는 입장에서도 아니 올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뭐라 하세요? 저는 그냥 오라 그래서 돈 내고 온 거라니까요. 저 그냥 막 맨입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 제 차 끌고 왔고 저 여기 참가하는데 비용 다 냈고요. 탈에서 타는 거예요. 저분들한테 그러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는 일이, 이건 솔직히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 해결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이 자전거 대회가 진행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 주민들도 뭔가 혜택을 받게 되면 모두가 해피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들은 우리 집 와가지고 쓰레기 다 버리면서 내 길도 못 가게, 운전도 못하게 막아 놓았으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오늘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놀지도 못해. 자전거를 막 때려 지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지나가니까 저라도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제가 어디 월세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거 집 좀 보러 갈 거예요 해놓고는 10명씩 20명씩 우리 집 와가지고 와 이 집 거실 잘 빠졌다, 야 이 집 창밖에 뷰가 좋네 이러고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막 신발 신고 막 들어와.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런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란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우호적이겠지만, 그럼에도 저도 야 이건 좀 진행이 좀 그렇다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하물며 그냥 자전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 동네에 조용히 살고 계시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렇게 불청객 취급을 당할 거면 굳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차라리 그냥 혼자 가서 즐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란폰도가 해외 그란폰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좀 열악한가에 대한 저만의 그런 주관적인 의견들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그란폰도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이보다 열악한 나라들이 사실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그란폰도들 너무나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시는 것들도 있고, 맛있는 꽈배기나 그런 도너츠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는 것도 알고,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이걸로 그렇게 이득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왜 어떤 부분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가. 그게 그냥 애가 탑니다. 사실 정말 아쉬워요. 그렇다고 제가 운영을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푸념이나 하고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란폰도 이런 점들은 조금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란폰도들은 내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댓글로 논의하고 있는 걸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란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관계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많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국내 그란폰도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자전거에 관련된 저만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